옛날 옛적 인조반정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걸어 내려가면 서운고을이라는 곳이 있었지요. 반정 이후 권력 다툼이 심하여 백성들의 삶은 날로 고단해졌습니다. 아침에 관직에 오른 자가 저녁이면 역적으로 몰려 목이 달아나는 일도 흔했지요. 이 고을을 쥐고 흔드는 이는 장대감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탐욕과 횡포로 이름이 자자하여 고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지요. 그 집안에는 천대받는 노비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춘애는 36의 나이였고 아들 성년은 16살의 소년이었지요. 시대는 혼란스러웠고 가문의 흥망은 하루아침에 뒤바뀔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성년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짐승의 말과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었지요. 개가 꼬리를 흔들면 그 속에 담긴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까마귀가 울면 그것이 경고인지 슬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은 성년에게 지친 다리의 고통을 호소했고 들쥐는 숨겨둔 곡식 창고의 위치를 알려주었지요. 성년의 얼굴은 온순했으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6해를 노비로 살아오며 겪은 서름이 그대로 배어 있었지요. 어머니 춘애는 평생을 매질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얼굴과 팔에는 채찍 자국이 그물처럼 새겨져 있었고 허리는 굽어 제대로 펼 수도 없었지요. 춘애는 아들이 이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밤마다 성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성년아, 내 능력을 절대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이 집안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를 요물이라 하여 죽일 것이다. 성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대감은 사사로이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집안 노비들을 짐승처럼 다루었습니다. 아침 문안을 제때 드리지 않으면 매질이었고 밥을 조금이라도 태우면 또 매질이었지요. 이유가 없어도 기분이 나쁘면 노비들을 불러 세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특히 춘애와 성년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다른 노비들보다 유독 심하게 구박했지요.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으나 장대감의 눈빛에는 묘한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대감의 장남 장희는 21살의 나이로 술과 폭력에 찌든 악한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노비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지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해 마교간 말을 채찍으로 마구 때리다가 성년이 말을 감싸자 성년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나를 거역하느냐. 성년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그날 밤 말이 성년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악한 자의 말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늘이 보고 있느니라. 성년은 짐승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지친 몸을 쉴 때면 개들이 다가와 위로를 건넸고 물을 길러갈 때면 까마귀들이 나뭇가지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짐승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년아, 이 집안의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구나. 개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말했고 까마귀는 날개를 푸드득 떨며 경고했습니다. 곧 큰 화가 닥칠 것이다. 피의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느니라. 집안 곳곳에서 불길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가 까닭없이 깨지고 대청마루 기둥에서 벌레가 우수수 쏟아졌지요. 우물물은 흐려졌고 대문 앞 느티나무 가지가 폭풍도 없는데 부러져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춘애의 상처는 날로 늘어갔고 성년의 내면에는 말하지 못한 분노가 자라났습니다. 성년은 밤마다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그날은 장대감 부인의 환갑잔치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춘애는 부인의 소복을 빨아 마당에 넣는 일을 맡았지요. 그런데 그만 지나가던 마굿간 말이 놀라 물동이를 차는 바람에 깨끗이 빤 소복에 진흙물이 튀고 말았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마님의 소복을 망쳐. 장대감 부인은 노발대발하며 춘애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무리 잘못이 아니라 해명해도 소용없었지요. 사또, 당장 이 천한 것을 벌하시오. 장대감이 직접 나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굵은 대나무 회초리가 춘혜의 등과 다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쳤지요. 으악! 춘혜의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1대, 2대, 10대, 20대.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녀는 마굿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노비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춘혜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성년이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날 밤 성년의 마음속에 복수의 씨앗이 움텄습니다. 춘혜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성년은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혔지요. 등의 상처는 골마 악취가 났고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춘혜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성년아, 어머니 정신이 드시나이까? 춘혜는 아들의 손을 꼭 쥐며 가늘게 말했습니다. 참아라. 우리는 참아야 한다. 노비의 운명이란 것이 이런 것이니라. 그러나 성년은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이 집안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년에게는 주먹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노비가 양반을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는 세상이었지요. 성년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 짐승들과 교감하는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년은 조용히 마굿간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말했지요. 하늘이시여, 만약 제게 이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보여주소서. 이 집안의 죄악을 드러낼 길을 보여주소서. 그러자 어둠 속에서 개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성년아, 우리가 돕겠다. 내가 원한다면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밝혀내겠노라. 까마귀가 나뭇가지에서 까악 울었고 고양이가 담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족제비가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고 들쥐들이 땅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지요. 짐승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성년은 뒷산 기슭으로 향했습니다. 달은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차가웠지요. 소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넓은 바위 위에 이미 짐승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까마귀 7마리가 나뭇가지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개 5마리가 바위 아래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족제비 2마리, 고양이 3마리,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들쥐들이 풀숲에 숨어 반짝이는 눈으로 성년을 바라보았지요. 성년이 바위 위에 올라서자 가장 늙은 까마귀가 날개를 펼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는 성년의 마음을 아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개들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장대감 일가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고 족제비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당장이라도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년은 짐승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자신을 위해 모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지요. 성년은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까마귀가 다시 울었고 이번에는 작전을 논의하는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들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상의했고 개들은 자신들이 맡을 역할을 정하는 듯 했지요. 족제비가 바위 위로 날렵하게 올라와 성년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장대감에 서고 방향을 가리키며 몸을 떨었지요. 들쥐들이 땅 밑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고양이들은 담장을 넘는 신용을 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성년은 짐승들의 제안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지요. 늙은 까마귀가 한 번 더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맹세를 하는 것 같았지요. 고맙습니다. 함께 이 집안의 죄악을 밝혀냅시다. 성년의 짧은 말에 짐승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밤하늘에 메아리 쳤고 멀리 장대감의 저택까지 울려 퍼졌지요. 다음 날부터 짐승들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들은 대문 밖 움직임을 살폈고 들쥐들은 장대감 서고 밑으로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성녀는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노비 일을 하며 밤이면 짐승들이 가져온 정보를 모았지요. 성년의 달라진 눈빛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장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희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구간으로 왔습니다. 말에게 안장을 얹으라 명령했지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지요. 성년이 조심스럽게 쉬었다 가시라 권하자 장희의 손바닥이 성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성년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들지 않았지만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장희는 성년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이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희는 부친을 찾아가 성년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대감은 겨우 노비 하나가 무슨 짓을 하겠느냐며 코웃음을 쳤지요. 그럼에도 장희의 의심은 깊어졌고 성년에게 쓸데없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늦게 날랐다는 이유로 매질하고 마당을 제대로 쓸지 않았다며 또 때렸지요. 작은 실수에도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성년의 등과 다리에는 새로운 상처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성년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능력이 들키면 요물로 몰려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낮에는 더욱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꼈으며 밤에만 짐승들을 만났습니다. 개들은 성년의 상처를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까마귀들은 날개를 푸드득 떨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성년은 짐승들을 진정시키며 때를 기다렸지요. 밤마다 등과 다리의 상처가 쓰라렸지만 성년은 오히려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고통이 오히려 결의를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어느 밤 개가 성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성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년이 짐승들과 함께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날개를 급히 펄럭이며 날아왔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중대한 소식이 담겨 있었지요. 성년이 손을 내밀자 까마귀가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장대감의 아우인 장판관이 몰래 한양의 관리를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년은 무릎을 쳤습니다. 형제 사이에 금이 가 있다는 것은 예상했지만 이토록 깊은 갈등이 있을 줄은 몰랐지요. 악인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들쥐들이 땅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장대감의 서고 밑으로 파고든 것이지요. 그곳에서 비밀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장판관과 주고받은 서찰이 가득했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견제하고 약점을 쥐려는 내용들이었지요. 족제비는 더욱 대담하게 장판관의 서재까지 침투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몸을 비틀어 들어간 족제비는 잘 감춰진 서랍을 발견했지요. 그곳에는 형을 모함할 증거들이 차곡차곡 모아져 있었습니다. 장판관은 형의 재산을 탐내며 언젠가 그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년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면 집안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성년은 신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들쥐들을 시켜 장대감의 서찰 한 통을 장판관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장판관의 서찰을 장대감의 책상 위에 슬쩍 놓아두었지요. 모든 것이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보이도록 세심하게 배치했습니다. 며칠 후 장대감이 서찰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동생을 급히 불러들인 장대감은 서찰을 내던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판관은 황급히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제는 대청마루에서 고함을 지르며 다투었습니다. 집안 노비들은 벌벌 떨며 숨죽였고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그날 이후 형제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년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악의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시간이 흐르며 성년과 짐승들의 연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개들은 밤마다 집안 곳곳을 순찰하며 수상한 움직임을 알려왔습니다. 장대감의 신복이 한밤중에 누구를 만나는지, 장희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낱낱이 보고했지요. 개들의 후각은 예리하여 먼 거리에서도 사람의 냄새를 맡아낼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들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한양까지 날아가 장판관이 만난 관료의 대화를 엿듣고 돌아왔지요. 형조의 난관에게 매물을 주며 형을 영모로 몰아넣을 계략을 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까마귀들은 나뭇가지에 앉아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족제비는 밤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장희의 뒤를 밟았습니다. 장희가 기방에 드나들며 기생을 괴롭히는 모습, 그곳 주인과 다투는 장면을 모두 목격했지요. 주인이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들쥐들은 더욱 깊숙이 파고들어 장대감 서고의 비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벽 뒤에 숨겨진 그곳에는 떳떳하지 못한 장부가 가득했지요. 백성들에게 받아낸 세금을 속이고 관가에 바칠 곡식을 빼돌린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담장을 넘나들며 이웃 고을의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장대감이 힘으로 빼앗은 땅이 10곳이 넘는다는 사실, 땅 주인들이 원한을 품고 있으나 권세가 무서워 입을 다물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성년은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밤마다 짐승들과 만나 계획을 의논했지요. 형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죄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야 했습니다. 성년은 짐승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빛나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성년을 믿고 있었지요. 성년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천대받는 노비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까마귀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족제비가 몸을 뒤틀었고 고양이가 조용히 걸어왔지요. 들쥐들이 땅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성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까마귀가 한 번 크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격려처럼 들렸지요. 함께 이 집안의 죄악을 밝혀냅시다. 짐승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결의의 찬 함성처럼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창고의 쌀이 줄어들었고 귀한 비단이 쥐에게 갉아먹혔으며 장독대의 장이 모두 쏟아졌습니다. 마굿간의 말들이 밤마다 울부짖었고 장대감의 침수 처마에서는 까마귀들이 불길하게 울어댔지요. 장대감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재산은 날로 줄어들고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안을 배회했지요.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드리워졌고 얼굴은 누렇게 뜨였습니다. 장대감은 광기 어린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집안 곳곳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장대감은 모든 노비를 마당에 모아 세웠습니다. 손에는 굵은 회초리를 들고 있었지요. 노비들은 벌벌 떨며 엎드렸습니다. 장대감의 눈빛이 광기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장대감은 회초리를 들고 한 명씩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비명이 마당에 가득 찼지요. 노비들의 등과 다리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춘애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지요.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장대감의 회초리가 춘애의 몸을 난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도 매질은 멈추지 않았지요. 춘애는 신음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성년이 달려들려 했으나 장희가 성년을 붙잡았습니다. 성년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맞는 것을 지켜봐야 했지요. 주먹을 쥔 손에서 피가 흘렀으나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춘애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요. 성년이 어머니를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분노와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한 일 때문에 어머니가 다시 고통을 받았다는 생각에 성년은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개가 찾아와 성년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지요. 까마귀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년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더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집안의 죄악을 밝혀내겠습니다. 성년의 눈빛이 달빛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장대감은 집안에 계속되는 흉사를 풍수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소문난 풍수쟁이를 불러들였지요. 머리가 백발이 된 늙은 풍수쟁이가 지팡이를 짚고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등이 굽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풍수쟁이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대청마루를 살피고 장독대를 보고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뒷산을 바라보고 대문의 방향을 확인했지요. 한 시즌이 넘도록 말없이 집안을 둘러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장대감이 조급하게 물었으나 풍수쟁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의 터는 나쁘지 않다고 했지요. 오히려 좋은 터라고 말했습니다. 장대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왜 흉사가 끊이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렀지요. 풍수쟁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대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터는 좋으나 사람의 덕이 무너지면 가문은 스스로 파멸하는 법이 옵니다. 장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풍수쟁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요. 노비를 괴롭히고 백성을 울리면 그 화가 기둥을 타고 내려와 결국 핏줄을 끊게 될 것이옵니다. 장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풍수쟁이는 장희를 돌아보며 더욱 차가운 말을 던졌지요. 방탕한 생활을 멈추지 않으면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옵니다. 장대감이 하인들을 불러 풍수쟁이를 내쫓으라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풍수쟁이의 팔을 잡아 끌었지요. 풍수쟁이는 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악업은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가는 법이옵니다. 풍수쟁이가 떠난 후 집안은 더욱 음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노비들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장대감의 관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성년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풍수쟁이의 말이 마치 예언처럼 들렸지요.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다는 말이 성년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짐승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까마귀가 날개를 펼치고 개가 꼬리를 세웠으며 고양이가 눈을 빛냈지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성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자신은 그 진실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이지요. 그날 밤 성년은 짐승들과 긴 회의를 가졌습니다. 뒷산 바위 위에 다시 모인 짐승들은 모두 성년을 바라보며 숨죽였지요.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성년은 생각을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안을 무너뜨려야 하지만 그 방법은 폭력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들이 감춰놓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까마귀가 날개를 펼치며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개가 고개를 끄덕였고 고양이가 조용히 울었지요. 짐승들 모두가 성년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족제비가 몸을 떨며 장대감의 서고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들쥐들은 이미 벽 뒤 비밀 공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고했지요. 그곳에 위조 문서와 뇌물 장부가 가득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장판관의 서재에 있는 증거들을 옮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형을 모함할 증거들을 한꺼번에 드러내면 형제는 서로를 물어뜯을 것이었지요. 까마귀들은 한양과 고을을 오가며 소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물고 날아갈 수 있었지요. 성년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백일하에 드러내 다시는 이런 악행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지요. 성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원한을 갚으려는 복수심이었지만 이제는 더 큰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지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 고통받는 백성들, 힘없는 노비들 모두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까마귀가 크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성년의 성장을 축하하는 것 같았지요. 마지막 준비를 시작합시다. 성년의 말에 짐승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춘애는 마지막 매질 이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성년은 밤낮으로 어머니를 간호했지만 춘애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지요. 약을 구할 돈도 없었고 의원을 부를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성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보름째 되는 밤, 춘애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성년의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성년은 원래 이 집 노비가 아니라고 했지요. 성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춘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년은 혜운이 씨 가문의 적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장대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했지요. 성년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춘애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인조반정 직후 장대감은 권세를 잡기 위해 혜운이 씨 가문을 영모로 몰아 멸문시켰다고 했습니다. 춘애는 그 가문의 측실이었고 성년을 품에 안고 도망쳤다고 했지요. 성년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혜운이 씨 가문의 핏줄이었습니다. 장대감이 이 사실을 알면 죽일 것이기에 평생 숨기고 살았다고 춘애는 말했습니다. 춘애가 성년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제 성년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문을 되찾는 싸움이라고 했지요. 성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놀라움이 뒤섞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물었지요. 춘애는 성년을 지키고 싶었다고, 하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춘애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혜운이 씨 가문의 갑오였습니다. 성년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성년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노비의 아들이 아니라 명문 가문의 적자였던 것입니다. 춘애의 고백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장대감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밤낮으로 방 안을 배회하며 중얼거렸지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저주를 걸었다고 떠들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섰지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옷은 제대로 여미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장대감은 모든 노비를 의심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장희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는 황당해하며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아버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장대감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노비들을 모두 마당에 모으라고 고함을 질렀지요. 하인들이 급히 노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노비들은 벌벌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대감의 눈빛은 완전히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 명씩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첫 번째 노비의 손가락을 칼로 찔렀습니다. 비명이 터졌고 다른 노비들은 기절할 듯 떨었습니다. 성년이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그때 개가 급히 달려와 성년의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지요. 성년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장판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왔다고 알렸지요. 장대감이 바친 세금에 문제가 있어 장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날 장대감의 비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의 하급 관리가 장부를 조사하러 왔고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장대감은 뇌물로 무마하려 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장대감은 서고에 틀어박혀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지요. 문서를 불태우고 장부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 다 없애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성녀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짐승들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성녀는 짐승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짐승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까마귀, 개, 고양이, 족제비, 들쥐들이 모두 성년 앞에 섰습니다. 성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들쥐와 족제비는 장대감의 서고로 들어가 벽 뒤 비밀 공간의 문을 열라고 했지요. 거기서 장부와 서찰을 모두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개들은 밖을 지키며 누군가 방해하려 하면 짖어서 알리라고 했습니다. 까마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겼지요. 장대감의 서찰을 고을원님께 전하라고 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장판관의 방으로 가서 형을 모함할 증거를 찾아 장대감 앞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짐승이 각자의 임무를 이해했지요. 성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달이 구름에서 나와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계획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성년의 명령과 함께 짐승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들쥐들은 땅굴을 통해 서고로 들어갔고 족제비는 창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까마귀들은 하늘로 날아올랐고 고양이들은 그림자처럼 담을 넘었지요. 성년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그날 밤은 서운고을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밤이 되었습니다. 장대감은 서고에서 비밀 문서들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씩 화롯불에 던졌지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으로 문서를 찍고 불태웠습니다. 바로 그때 들쥐 수십 마리가 벽 틈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족제비가 벽 뒤 비밀문을 열었지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수십 권의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속인 기록, 곡식을 빼돌린 장부, 뇌물을 주고받은 서찰들이 마루 위에 널브러졌지요. 장대감이 달려들었지만 개들이 방으로 뛰어들어 길을 막았습니다. 멍멍 짖으며 장대감을 위협하는 개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장대감이 소리를 질렀지만 개들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까마귀들이 하늘에서 급강하였습니다. 장부를 하나씩 부리로 물고 날아올랐지요. 장대감이 손을 뻗었지만 까마귀들은 이미 창문 밖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까마귀, 때는 장관이었습니다. 검은 날개가 달빛에 반짝이며 고을 원님의 관하로 향했지요. 다른 한편 장위의 방에서는 다른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이 장판관의 서재에서 훔쳐온 서찰을 장위의 책상 위에 놓았지요. 그 서찰에는 장판관이 조카를 해치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위가 서찰을 발견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찰을 들고 아버지의 서고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서고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희가 외쳤습니다. 아버지, 숙부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장대감이 서찰을 받아 읽더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동생을 당장 잡아오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하인들이 장판관을 끌고 왔습니다. 장판관은 황급히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질렀지요. 집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가의 관리들이었지요. 까마귀들이 물고 간 장부가 고을 원님에게 전달되었고
원님은 즉시 관리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을 든 관리들의 행렬이 마당을 밝혔지요. 노비들과 하인들은 벌벌 떨며 길을 비켰습니다. 관리가 장대감 앞에 섰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죄로 체포하겠다고 선언했지요. 장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대감이 항변했지만 관리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장대감 댁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장판관이 살기 위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혜은이 씨 가문을 영모로 몰아 멸문시켰습니다. 장대감이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장판관은 멈추지 않았지요. 형님께서 무고한 이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관리들이 모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은이 씨 가문의 영모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지요. 고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담장 밖에는 수십 명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장대감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모두 거짓말이다. 하지만 쏟아진 증거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장부, 서찰, 위조 문서, 뇌물 기록.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났지요. 20해 동안 쌓아온 죄악이 한순간에 폭로된 것입니다. 성녀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풍수쟁이의 말이 그대로 시연되었습니다. 덕을 잃은 가문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고을은 온통 장대감 일가의 몰락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 모여 수군거렸고 장터에서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20해 동안 고을을 쥐고 흔들던 장대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관가에서는 긴급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도 돌았지요. 장대감은 감옥에 갇혔고 장휘는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장판관은 살기 위해 형의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조사관이 하나하나 기록했지요. 20해 전 인조반정 직후의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혜은이 씨 가문의 가주는 청렴한 선비였다고 했습니다. 반정 세력의 과도한 숙청을 비판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장대감이 허위 증거를 만들어 영모로 몰았다고 했지요. 가주와 장남, 차남이 처형되었고 부인과 측실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혜은이 씨 가문의 후손은 모두 죽었느냐고 말이지요. 장판관은 측실 중 한 명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찾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년이 조용히 조사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이들이 놀라 성년을 바라보았지요. 천한 노비가 감히 조사관 앞에 나선 것입니다. 성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그 아이옵니다. 조사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년은 품에서 옥패를 꺼내 보였지요. 혜은이 씨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조사관이 옥패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진짜임이 분명했지요. 조사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측실이었으나 자신은 가주의 적자라고 했습니다. 장대감이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노비로 삼아 평생 괴롭혔다고 했지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었다고, 아기는 결국 벌을 받는다고 중얼거렸지요. 며칠 후 한양에서 어사가 도착했습니다. 어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지요. 장부, 서찰, 위조 문서, 증인들의 진술.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어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혜은이 씨 가문의 영모는 조작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선언했지요. 장대감과 그 일족은 영모죄, 살인죄, 착복죄로 극형에 처할 것이며 혜은이 씨 가문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하늘이 도왔다고 외쳤지요. 백성들은 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년은 어머니가 누워있는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춘애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20해 동안 억울했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관가에서 정식 공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혜은이 씨 가문의 누명을 풀고 그 후손에게 적자 신분을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지요. 성년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혜은이 씨 가문의 정당한 후손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장대감이 빼앗았던 땅 일부도 돌려받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대감과 장위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장대감은 감옥에서 모든 죄를 부인하며 미쳐 날뛰었습니다. 밤낮으로 벽을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지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모두 음모라고 외쳤습니다. 감옥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습기가 차올랐고 쥐들이 돌아다녔지요. 한때 고울을 쥐고 흔들던 양반이 이제는 쥐와 함께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장대감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고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지요. 의원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간수가 말했습니다. 죄업이 너무 커서 심장이 견디지 못한 것 같다고 했지요. 장대감은 그렇게 감옥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장휘는 처형을 앞두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을 탈출하여 산으로 도망쳤지요.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던 장휘는 까마귀 떼에게 쫓겼습니다.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그를 공격하며 길을 잃게 만들었지요. 날개로 얼굴을 때리고 부리로 머리를 쪼았습니다. 장휘는 비틀거리며 도망쳤으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지고 바위에 부딪혔지요. 그리고 마침내 절벽 끝에 이르렀습니다. 발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휘는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요.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장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눈은 크게 뜬 채 굳어 있었지요. 마지막 순간의 공포가 그대로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아기는 결국 제 업보를 받는다고 했지요. 풍수쟁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판관은 형의 죄를 모두 자백한 대가로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먼 섬으로 유배되었지요.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대감의 저택은 폐가가 되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랐지요. 대청마루는 썩어 들어갔고 기와는 깨어져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악인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에게 경계의 이야기로 전했지요. 욕심이 많아 남의 것을 빼앗고 무고한 이들을 괴롭히면 하늘이 벌을 내려 가문이 통째로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성년은 그 폐가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요. 분노도 기쁨도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한 것은 해방의 느낌이었습니다. 성년과 춘애는 장대감의 저택을 떠나 작은 초가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는 혜은이 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년의 신분을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장대감이 빼앗았던 땅 일부도 돌려받았지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성년과 춘애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자유로운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매를 맞지 않아도 되고 굶주리지 않아도 되었지요. 춘애는 아들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을 보고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등과 다리의 흉터는 평생 남을 것이었지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해졌습니다. 춘애는 작은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년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매를 맞거나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고, 편히 사시게 해드리겠다고 말했지요. 짐승들은 여전히 성년의 곁을 지켰습니다. 까마귀들은 매일 아침 지붕에 앉아 세상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지 알려주었지요. 개들은 마당을 지키며 성년을 보호했습니다. 밤이면 대문 앞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고양이들은 밤마다 찾아와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성년의 무릎에 앉아 가르랑거리며 울었지요. 족제비와 들쥐들은 가끔 곡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밭에서 남은 것을 모아 성년의 집 앞에 놓고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년이 짐승들을 모아놓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자유를 얻었다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늙은 까마귀가 날개를 펼치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들었고 고양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짐승들은 모두 성년의 성장을 축하하는 듯 했지요. 성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짐승들도 하늘도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구나. 성년의 중얼거림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부터 서운고을 사람들은 성년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노비 소년이 짐승들과 힘을 합쳐 악한 양반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였지요. 하늘은 항상 보고 있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년은 훌륭한 선비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들을 위하는 일을 했지요. 고을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고 힘없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춘애는 평온한 노년을 보내며 아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성년이 글을 읽고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노비의 아들이 아니라 선비의 아들로 자라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짐승들은 여전히 성년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대손손 그 이야기는 전해졌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정의가 있다고, 비록 당장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선이 승리한다고 말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성년은 노비로 태어났으나 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의 도움을 받아 결국 진실을 밝혀냈지요. 악인은 남이 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업에 눌려 망하는 법이지요. 그리고 의로운 자는 하늘이 반드시 길을 엽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의와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가장 작고 약한 것들도 힘을 합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